소리의 이런 굴절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예제 4번이나 뭐 5번, 6번, 7번 이런 데 막 보시면 이와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것들이 나와요. 그죠? 뭐 굴절률이 얼마다. 그죠? 굴절률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실제 뭐 속도라든가 이런 것도 집어넣어서 음파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얼마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 뭐 계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보이네요. 뭐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여기에 저희가 책 앞쪽에 가면 이제 반사라는 개념 중에 고정단 반사랑 이제 자유단 반사가 나타나는데 그것만 하나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굴절 어치기 발생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굴절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튼 빛이 지금 이게 물의 표면에 딱 도착하잖아요. 물의 표면에 딱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나면 굴절도 일어나지만 실제 반사도 일어나죠. 반사도 일어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좀 지워볼게요. 물이라면요. 이쪽이 이제 물이에요. 이쪽이 물이고 이쪽이 공기라면 물하고 이제 공기가 있는데 자, 얘는 속력이 빛이 빠른 곳이고 얘는 속력이 느린 곳이고 얘는 밀한 매질이고 이 녀석은 소한 매질이다 라고 했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 그렇게 나타나는구나. 필요한 건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 빛이 자 여기 가운데 이제 법선 같은 걸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법선을 이제 쭉 표시해 놓고 두 매질 사이에 수직한 선을 그려놓으면 이 빛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왔죠. 이게 입사각이에요. 그럼 실제 이제 굴절과 반사가 일어날 텐데 굴절과 반사가 일어날 텐데 반사각은 입사각이랑 같다 그랬으니까 얘랑 같고 여기 이제 굴절각이 일어나겠죠. 이때 이건 이미 연구가 다 된 겁니다. 이 녀석이 빛이라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세수를 하기 위해서 그 물을 막 받아놓잖아요. 물을 받아놨다 그러면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표면에서 제 얼굴도 보이고 여러분 얼굴도 보이시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물을 통과하고 아마 바닥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굴절하는 이 양이 빛이라면 이게 80%고 반사가 20% 정도 일어납니다. 이미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비율을 띄고 있구나. 대신 보세요. 이게 지금 반사가 일어나는데 반사가 일어날 때 자 반사가 일어날 때 이 반사에는 종류가 고정단 반사와 그 다음에 자유단 반사로 둘로 나눠져요. 알겠죠? 둘로 나눠집니다.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고정단 반사랑 자유단 반사 딱 얘기하면 저희 책에도 지금 나와 있겠지만 고정단은 무슨 매질이에요? 고정단은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자유단 반사는 반대로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때 일어나요. 여기서 소밀은 속력이 빠른 곳에서 느린 곳, 느린 곳에서 빠른 곳이라는 의미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때 일어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고정단 반사는 반사파의 위상이 그죠? 얘는 위상 파형이 위상을 의미하는 거죠. 모양을 의미합니다. 위상 그죠? 모양 상자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파동의 모양이 180도 바뀌어서 가고요. 반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얘는 위상의 변화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책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 이게 벽입니다. 벽. 이제 벽을 기준으로 이 벽에다가 줄을 하나 이렇게 연결했어요. 줄을 이렇게 연결했는데 여기 이제 펄스파 하나가 이렇게 옵니다. 펄스파. 그래서 이제 펄스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영어로 치면 실은 이제 위상을 의미하는데 위상이 단도적으로 이제 독립된 위상이 하나 이제 보이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의학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왜 이제 그 환자가 오게 되면 이제 심장 박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게 뭘 손가락에 막 꽂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에는 이제 심장에다 꽂았는데 요즘 이제 손가락을 통해서 측정을 합니다. 심장에다 파형 같은 걸 보는 거죠. 그러면 그 파동 그래프에 이렇게 심장 한번 뜰 때마다 띠
띠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이제 펄스파예요. 펄스파. 그걸 이제 펄스파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펄스파인데 변이를 중심으로 위쪽을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잡을게요. 플러스 위상으로 쭉 옵니다. 위상이 딱 와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벽보다는 당연히 이 줄이 훨씬 더 잘 움직이니까 진동이 잘 된다는 얘기가 속력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소환 매질이 되고요. 줄이 소환 매질이 되고 벽이 밀환 매질이에요. 그럼 왔다가 되돌아갈 때 반사파가 발생할 때 소에서 밀로 가는 거니까 이때 위상이 반대로 뒤집힙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요 앞에 자, 요 앞에 책상이 이렇게 이거 이제 교탁이라고 하죠. 교탁이 이렇게 딱 하나 있는데 제가 얘를 들어야 됩니다. 얘를 들어야 돼요. 근데 당연히 들립니다. 이게 들려요. 방금 되게 무거웠습니다. 자,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얘를 들어야 되지만 얘가 워낙 무거워서 안 들리면 드는 효과를 똑같이 만들어요. 얘를 심장, 제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려야 되는데 얘가 움직이면 들어 올리겠지만 얘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들어 올리는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내려갑니다. 이런 원리죠. 어차피 제 입장에서는 얘를 가슴 위치까지 높이면 되는데 얘가 안 움직이면 내가 내려가면 돼요. 똑같습니다. 얘가 진동을 할 때 쓱 파형이 왔다가 여기 이렇게 도착해서 그럼 실은 이제 요만큼에 해당되는 모양으로 이 벽이 위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 벽이. 그러니까 그 위상 요만큼에 해당되는 값, 즉 여기에 해당되는 요만큼 있잖아요, 그죠? 요만큼의 위상이 반대로 뒤집혀서 가요. 요렇게 뒤집힙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후가 딱 보게 되면 플러스 위상으로 갔다가 되돌아갈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위상으로 이렇게 되돌아가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고정단 반사가 돼요. 고정단 반사. 고정단 반사가 되고 자유단 반사는 훨씬 더 움직이기 쉽게 이게 봉 같은 데 있잖아요. 봉 같은 데다가 줄을 되게 느슨하게 이렇게 감았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죠? 감았어요. 그럼 얘가 이제 도착했을 때 위상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미 줄도 여기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 형태로 이렇게 왔다가 되돌아가는 반사파의 위상도 동일하게, 그죠? 이렇게 같은 위상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유단 반사는요, 위상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원래 위상대로 그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겠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파형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빛의 위상을 이렇게 표현해서 얘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왔어요. 자, 플러스 왔죠? 그럼 빛이 이렇게 공기 중에서 플러스의 위상으로 딱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원래 갈 때는 그 다음 순서가 누구예요? 플러스 다음 당연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데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 왔으니까 소에서 밀한 곳으로 가게 되면 위상이 180도 바뀐다 그랬잖아요. 한번 바뀌어서 가니까 원래는 마이너스로 가야 되지만 반사할 때 뭘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플러스로 되돌아가요. 시작할 때 플러스로 간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위상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이제 요 다음 강의가 간섭 파트거든요. 간섭이라는 건 지금 저희까지 한 건 파형이 하나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2개, 3개가 겹쳤을 때 그것이 어디에서 반사되느냐에 따라서 오는 아이랑 되돌아오는 아이가 동일 위상이 될 수도 있고 반대 위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겹쳐서 더 밝게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이제 간섭 무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할 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 반사파의 위상에서 고정단과 자유단 반사는 위상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하게 되는데 고정단 반사가 조건이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갈 때, 즉 속력이 느린 곳으로 갈 때 그때 거기에 붙여서 되돌아가는 아이는 무조건 위상이 180도 변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용어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예제 문제 풀어서 내 걸로 만들어 주세요. 자기주도 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희는 회절과 간섭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